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지인 중에 3억으로 5년 투자해서 50억 번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부를 때 아신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트 신. 뭐 더 많이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돈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하면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그 투자 이력을 보면서 우리가 향후에 배울 점이 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아파트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향후 내가 투자하는 데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지는 지금이 20년도니까 3, 4, 5, 6, 7, 8, 9,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한 7년 가까이 이래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7년 전에는 우연찮게 알게 되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는 신기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뭡니까, 여유가 생기다 보면 이제 감이 좀 떨어지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투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제발 좀 아파트를 구매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할 정도로 여러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편성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일반 서민들한테도 집 한 채, 요즘에는 집 한 채를 잘 사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 연령이 한 40대 50대 같으면 노후 보장되는 집 한 채라도 제대로 사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인터뷰는 거절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면서. 그리고 특정 지역과 위치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을 다 알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투자했는 그 이유와 그 어떠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일단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학군도 괜찮았고, 역세권이었고, 또 교통이네. 역세권이랑 교통 같은 거죠. 뭐 대단지였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단지였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었고 학군이 좋았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부 미분양이었다. 그래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미분양이 소진될 시점에, 소진이 이제 시작될 그 시점에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파트를 본인이 사는 집 한 채하고 한 채가 더 있었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상당한 예를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파트가 한 5채 정도 있는 것 같고, 상가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 이렇게 되면 상당한 거죠. 자, 매수 방법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미분양 무덤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역대 정권 시절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도 그 당시에 뭐 아파트를 하나 사긴 샀는데, 플로티와 로얄층만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층은 아예 안 사고 아예 플로티를 사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로얄층, 그 당시에 로얄층 켜도 피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샀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분은 여러 채를 샀습니다. 사면서 주위 지인들에게 아파트를 사라. 지금 아파트를 살 시점이다. 아무리 권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당시쯤에 아파트를 사긴 했는데,
저도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나는 군침을 흘린다는 워렌 버핏의 이 말이 사실은 저도 그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살 때 한 20명이 다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지만 하여튼 집을 하나, 큰 집을 하나 샀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하여튼 많이 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일단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대중은 상관없이 본인이 그동안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전에는 힘들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확신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샀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전두환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까지 봤을 때, 이 박근혜 정권 이 시절 13년도쯤 이때 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아파트를 상당히 매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로다가 살고 그 당시에는 좀 공포적인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때 수많은 대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하고 박근혜 시절 이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가 있었죠. 완화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부동산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뭡니까? 제발 좀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미분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아파트 이야기하는 자체도 좀 꺼렸고 그때는 아파트를 사면 좀 바보 취급받았으니까 이 당시에 용기를 내가 샀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도 한 번씩 만나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샀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13년도에 한 3억 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를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샀는 걸로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두 채를 사가지고 이거를 조금 있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팔고 나서 아파트를 또 한 5채에서 6채 정도. 그 당시에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계약금만 할인 분양을 했으니까 거의 한 30%까지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계약금 걸고 잔금 칠 때 전세자 맞추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미분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엄청났죠. 그래서 분양 사무실 가면 있죠. 전층을 고층 몇 개 빼고는 전부 미분양 그런 시기였으니까 상당했죠.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 말씀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7채, 한 10채 가까이 사고 팔고 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빚내가지고 집 사라 하니까.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12년부터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14년 정도 됐죠. 한 14년 중순 말쯤 되니까 이제 미분양이 거의 소진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쭉 사고 팔고를 좀 하다가 14년부터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15년, 16년에 일부 좀 팔고 타 지역도 사고 이랬습니다. 전부 미분양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대구 외에 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늘 하시는 주장이 뭔가 하면 굳이 멀리 가서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해야 된다. 잘 아는 지역. 이게 또 이분이 늘 잘 아는 지역, 이분이 늘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지역을 해라. 잘 모르는 지역은 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저한테도 그 아파트 투자를 권유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상태라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 덕분에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번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보다 더 많이 버신 분도 같이 그 모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몇 분 뵀는데 그분은 이분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 정도는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기가 되면 있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길러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아신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파트 신, 뭐 더 많이 보신 분이 혹시 뭐 청취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대세 흐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상승세냐, 상승세를 타느냐, 하락세냐, 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 흐름에서 자, 지금 상승세다, 상승세를 탄다. 여기는 모르더라도 한 이쯤에서는 이 포인트에서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락세다. 자, 하락세면 여기서 매수해서는 계속 하락하죠. 그러니까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이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자, 내가 지금 상승세인 것 같다 아니면 하락세인 것 같다 그러면 뭔가 하면 최종 결정 전에 상담할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 경제학 박사나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했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그 부동산 시장은 그 지역에 계시는 중개사분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상담할 만한 부동산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보는 안목이라든지 스스로 결정할 만한 그런 어떤 결단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막상 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특정 지역에 갔는데 그 중개사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죠. 지금 아파트 미분양 흔히 말해서 천지인데 이걸 왜 삽니까? 이 말 한마디에 부동산 살려고도 하려고 한 마음이 순간 꺾이죠.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부동산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최종 결정 전에 상담할 부동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알고 지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상담이 되지. 하여튼 이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아는 것,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알면 많어. 행동하지 못하는데 액션을 못 취한다 그죠. 행동. 말로는 맞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뭡니까? 행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이 하여튼 뭐 행동을 못 하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수긍을 하는데 막상 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못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뭔가 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분양 무덤인데 그 당시에 뭐 한 5채에서 7채를 사가지고 7채 더 샀을 겁니다. 사가지고 이거 몇 년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한번 타가지고 내가 샀는 게 뭐 한 2채, 3채가 되는데 이게 상승 초입 단계 샀는데 한 1년 지났는데 계속 오른다 이거죠. 그러면 하루하루 옵니까? 이게 기분이 좋죠. 간도 커지고 심장이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뭡니까? 계속 올라보십시오, 이게.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사람 한평생 살면서. 쉽지가 않죠. 물론 바꿔 말해서 뭡니까? 상승 포인트, 이제 하락세 꼭지에 사가지고 계속 내려보십시오, 이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중요하고, 물론, 최종 결정 전에 상담할 부동산도 미리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죠? 실제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 좀 됩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하면 좀 많이 배웁니다.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 신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봐도 상당히 그 아파트 보는 안목이 대단했는데 요즘에는 사람입니까? 이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촉이라 합니까? 촉이 약간 떨어지죠.
요즘에 삶은 어떤가 하면 한 번씩 만나면 커피도 한잔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에 여유가 상당합니다. 한번 커피 한잔 하려고 해도 좀 쉽지 않죠. 논다고. 보면 한 번씩 뭐 연락을 하면 뭐 해외 간다 하고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 뭐 주로 유럽 쪽 많이 다니더라고요. 국내 여행은 많이 다니고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 해외여행 가시더라고요. 2회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가는 게 아니고 주로 멀리 가더라고요. 유럽, 러시아 뭐 돼가지고 서유럽, 동유럽 뭐 뭡니까? 뭐 영국, 프랑스 하여튼 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기가 좀 힘든데 여름 같은 경우나 봄, 가을은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모임도 많더라고요. 모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큰 낙이 되면서 모임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45세까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원래 연세가 한 50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45세 이때부터 좀 이제 풀리기 시작했죠. 풀려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한 7, 8년 가까이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커피도 하면서 뭐 이야기합니다. 요즘 대구 부동산 시장 뭐 많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분의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항상 저는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선택은 항상 여러분 시청자분 여러분 본인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 몇 년 전부터 지금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 대세 하락기다.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 개인의 생각이죠. 물론 예전에 이 말을 듣다면 내가 100% 신뢰하지만 지금은 신기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고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하락기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패턴입니까?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죠.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입니까? 대구에 미분양난 지역이 몇 군데 있으니까 뭐 타 지역에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이 KTX 타고 대구 내려와서 줍줍하는 현상이라는지 예전에 이런 게 없었죠. 예전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전 패턴하고 동일한 패턴이 미래에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대세 상승기는 아닌 것 같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같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요만 행주 알죠? 행주로 뻘끔 짠다. 수요만 뻘끔 짜니까 경상도 말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행주를 꽉 짠다 이 뜻이죠. 뻘끔 짜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 공급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공급은 실제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이렇게 억제니까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2년 전부터 대세 하락이 됐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이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통 뭐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축하해 주는 분도 계시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경향도 있지만 저는 항상 축하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크고 많다. 기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늘 공부하는 자세를 해야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즉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야 됩니다. 뭐 지금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 한 7천만 원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 2천 먹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것도 없고 잘못 먹다가는 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꼭 필요한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분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하니까, 나는 할 위치가 안 된다. 오히려 그 아파트 회장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몇 분 뵈가지고, 커피도 한 잔씩 했는데, 그분은 또 이분의 또 스승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이분은 신켰는데, 이분은 아파트 회장님이어가지고, 이분은 한 5년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벌었습니다. 물론 뭐 투기 했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당시에는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발 아파트 좀 사라. 지금 미분양이 천지라 가지고, 미분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의 일로다. 그래서 제발 국민 여러분 아파트 좀 사십시오라고 경제부총리가 TV에 나가 이야기할 정도였죠. 정부 정책을 따라서 뿌이다. 그렇죠. 이분은 응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이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회장님은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허락하시면 회장님의 스토리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에 큰 시장이 열리면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아파트 자기가 살 집 한 채, 제가 뭐 투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좋은 거 한 채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결단력을 가지시라라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제가 영상을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니까 찾아봐도 있죠. 투기와 투자의 명확한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정의로는 투기는 내가 투입한 자본이 어떤 그 생산성에 기여를 하면 그걸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라고 하죠.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았다, 이거는 뭡니까?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정의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차이가 크고,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제쳐두고, 일반 서민이 어떤 큰 시장이 열렸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그런 마인드와 어떤 부동산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